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운사들이 앞다투어 한국 조선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K조선의 놀라운 경쟁력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 에너지 메이저 기업 엑슨모빌은 예정되어 있던 선박, 건조 계약을 전격 변경하며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세계적인 선주 에반겔로스 마리나키스는 HD현대와 20척,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이 개발한 최첨단 선박 기술이 그 핵심에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료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혁신적 설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 유럽 해운사 CEO가 최근 한국 방문 후 남긴 말입니다. 기술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지만 사람들 때문에 잊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이 업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사람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K조선의 진정한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또한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벨마르 시그마의 최고 경영자 피에르 듀부아입니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바다와 배에 매료되어 있었죠.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 아래 파도를 가르는 선박들을 보며 자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꿈을 좇아 해운산업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며 마침내 벨마르 시그마의 최고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해 초 우리 회사는 중요한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벙커링선, 즉 LNGBV 10척을 새로 발주할 예정이었죠. 이는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 저는 당연히 중국 조선소를 선택할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가격이 낮았고 수년간 협력해온 안정적인 파트너였으니까요. 제 책상 위에는 중국 조선소의 제안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비용 효율성, 빠른 납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양을 모두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특히 가격은 경쟁 조선소보다 최소 15% 이상 저렴했죠. 경영자로서 이런 제안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세느강을 따라 움직이는 작은 배들, 그리고 먼 바다로 나가 세계를 연결하는 우리의 거대한 선박들. 이 결정이 향후 수년간 우리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터였습니다. 중국 조선소와의 계약은 안전한 선택이었죠. 그들과 함께 해온 지난 10년간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마지막 논의를 나누던 그날, 저 피에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장시조선과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익숙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게 느껴지니까요. 계약서가 준비되고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결정이 흔들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계약서의 마지막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세느강은 어둠 속에서 고요히 흐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확정될 터였죠. 15억 달러라는 거금이 오가는 계약이었지만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익숙한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 보낸 중요한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어요.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이었죠. 최대 150만 달러.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커피 한 모금을 들이켜며 저 피에르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의 중국 선박 도입 계획은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었죠. 즉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전략팀장인 마르셀이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선박 한 척당 운영 비용이 약 8% 상승합니다. 연간 수익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파리의 봄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서명하려던 계약서가 이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계산이 다시 필요했죠. 한순간에 저의 확신은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영자로서 이런 불확실성은 늘 마주하게 되지만 이번만큼 크게 다가온 적은 없었어요. 전략팀은 즉시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한국의 조선소들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 조선소의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죠.
HD 현대중공업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들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기술은 좋아도 가격은 안 맞을 거야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르셀은 한국 조선소에 대한 자료를 제 앞에 펼쳐놓았어요. 그들의 기술은 중국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친환경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의 말이 맞았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가격표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정책을 고려하면 이제 단순한 가격 비교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한국 조선소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기술력, 납기 준수율, 그리고 글로벌 해운사들의 평가까지 모든 지표가 놀라울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중국보다 약 20% 높았죠. 15억 달러 계약에서 20%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죠. 중국과의 오랜 관계를 뒤로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경영자로서 때로는 모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 사진 틀에는 저희 첫 선박 인수 당시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그때도 많은 이들이 반대했지만 결국 그 결정이 회사를 성장시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략팀에게 한국 조선소 방문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조선소와의 계약은 잠시 보류되었고 저희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울산까지의 여정을 계획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하지만 그 의문 속에서도 어쩐지 설렘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죠. 3월의 어느 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묘한 긴장감이 몸을 감쌌어요. 저 피에르는 수십 개국을 다녀봤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맞이한 첫인상은 깔끔함과 질서였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울산까지는 국내선을 이용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산세는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산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울산공항에 도착하자 HD 현대중공업 측에서 나온 김준호 이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죠. 뒤부하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울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공손하면서도 따뜻한 인사에 저의 긴장은 조금 풀렸어요. 김준호 이사는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호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울산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산업도시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깨끗한 거리와 정돈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조선소로 향하는 길에 김준호 이사는 회사의 역사와 성과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50년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소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죠. 그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에는 허세가 아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십 척의 거대한 선박이 건조 중이었고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장의 소음 속에서도 느껴지는 질서와 체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도 물론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가장 먼저 우리는 설계실을 방문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수석 설계 엔지니어인 박민준 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선박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개발한 최신 LNG BV의 3차원 모델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설계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특히 연료 효율성과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혁신적인 설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박민준 부장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기존 선박 대비 연료 소비는 18% 감소, 온실가스 배출은 25%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죠. 다음으로 우리는 실제 건조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거대한 도크에서는 LNG선 한 척이 완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철판을 용접하는 작업자들, 설비를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면밀히 감독하는 관리자들까지
모든 이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일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업 현장의 청결함이었습니다. 흔히 조선소라고 하면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곳은 달랐어요. 모든 공구와 장비가 정해진 위치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작업장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작업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저는 곧 깨달았어요. 현장에서 만난 한 용접 기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의 대답은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배가 세계 바다를 떠다닌다는 게 자랑스럽죠. 매번 새 배가 진수될 때마다 내 아이가 세상에 나가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 말에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부심과 열정으로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국 조선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오후에는 HD 현대중공업의 기술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김준호 이사는 특별히 이곳을 강조했어요.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들과 실험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연구에 몰두한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소장 정승현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현재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의 해운 산업을 내다보며 연구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연구 프로젝트들은 놀라웠어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박 용접 품질 검사 시스템은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용접부의 결함을 사람보다 100배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까지 감지하죠. 정승현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실제 시연을 보니 그 정확도와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기술보다 앞서 있었어요. 다음으로 그들이 보여준 것은 친환경 선박 설계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 중인 탄소 중립 선박 프로젝트입니다. 203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목표죠. 정승현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들이 단순히 현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비전은 분명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B사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중국 조선소보다 20% 이상 비싼데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김준호 이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저희 선박은 연료 효율성이 높고 유지보수 비용이 낮으며 수명이 깁니다. 1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총소요 비용 TCO를 계산해보면 오히려 저희가 경제적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어요. 숫자를 검토하며 저는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더 경제적이었어요. 게다가 미국의 새로운 입항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경영자로서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큰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준호 이사는 저를 지역 전통 음식점으로 초대했어요. 한국을 이해하려면 우리 음식부터 맛봐야 합니다. 그의 추천으로 저는 처음으로 한국식 숯불구이를 경험했습니다. 육즙이 가득한 고기의 맛은 놀라웠어요. 소주라는 한국 전통주도 처음 맛보았는데 그 독특한 맛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식사 중에 우리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김준호 이사는 자신의 가족과 한국 문화,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애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배는 단순한 산업 제품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긴 결정체죠.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기술력은 분명 세계 최고였어요. 그들의 열정과 자부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바꾸기에는 아직 무언가가 부족했어요. 저는 내일의 방문이 더 확신을 주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5장.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실제 건조 중인 LNGBV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새벽녘부터 내리던 가랑비가 그쳤고 조선소 위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미세한 안개가 도크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 피에르는 현장 헬멧과 안전화를 착용하고 김준호 이사와 함께 거대한 선체 아래로 걸어 들어갔어요. 선박은 4주 후면 진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75% 정도 완성된 상태였죠. 선체의 규모는 압도적이었어요. 선체 외부를 따라 걸으며 저는 용접 이음새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프랑스의 해운사 CEO로서 지난 20년간 수많은 배를 봐왔지만 이런 정교함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용접 품질의 완벽함에 감탄했습니다. 생산팀장 이민석 부장은 매일 밤 자기 전에 용접 품질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들의 장인정신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제조 과정이 아니라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선박 내부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복잡한 파이프라인과 정교한 전자 시스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선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저장 시스템은 혁신적이었어요. HD 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단열 시스템은 LNG 증발률을 기존 대비 30% 줄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저는 점점 더 감탄하고 있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들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선교에 올라 넓은 시야를 확인하고 엔진룸에서 최신 추진 시스템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원 거주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선원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객실은 넓고 쾌적했으며 휴게 공간도 잘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는 중국 조선소의 선박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설계 철학이 돋보였죠. 선박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국 조선소의 우수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영자로서의 책임감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20% 높은 가격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오후에는 최종 협상을 위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전,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조선소 인근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울산의 바다는 맑고 푸른 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 결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선택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제 운영 경험이 있는 선주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HD 현대중공업 측은 즉시 노르웨이 해운사와의 화상회의를 주선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3년간 HD 현대중공업의 LNG BV를 운영하고 있었죠. 노르웨이 선주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높았지만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했어요. 특히 연료 소비와 유지 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절감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저는 파리 본사의 장문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중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공식 철회하고 HD 현대중공업과의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1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산의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어요. 마치 저의 결정을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계약이 공식화되기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저는 이사회를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어요. 수십 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비용 분석표,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생생한 경험담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 이 결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막대한 투자인 만큼 많은 돈의 끝에 이사회는 저의 결정을 승인했어요. 사실 이사회를 설득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중국 장시조선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해온 파트너였기에 그들의 실망과 불만은 당연했어요. 저는 직접 상하이를 방문해 그들의 경영진과 만났습니다.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어요.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닌 합리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4월 말, 마침내 한국 HD 현대중공업과의 계약 서명식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10척의 LNG BV 건조 계약, 15억 달러 규모.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계약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금액보다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명식에 참석한 HD 현대중공업의 회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서명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이었습니까? 중국보다 비싼데도 말이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잊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말에 회견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선박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제조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와 싸우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죠. HD 현대중공업의 사람들은 그 책임감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저희 결정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기자회견 후 한 프랑스 경제지 기자가 저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결정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방문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최고의 기술, 완벽한 품질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이라는 점을요. 그들의 장인정신과 자부심은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치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저희 회사는 한국 HD 현대중공업과의 협력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어요. 선박 설계부터 건조, 인도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또한 3개월마다 한국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어요. 이런 긴밀한 협력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휴가를 계획했습니다. 한국의 제주도였어요. 일과 휴식을 겸한 여행이었죠. 아내와 두 아이들은 처음 방문하는 한국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 그리고 정성이 담긴 음식들.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아내는 한국의 정갈함과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당신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계약 체결 후 약 9개월이 지난 시점. 드디어 첫 번째 LNGBV의 진수식 소식이 전해왔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닌 제 비즈니스와 인생의 중요한 장소로 다가왔습니다. 진수식 날, 울산 조선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작업자들은 모두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도크 주변에 서 있었어요. 저 멀리 도크 안에는 우리의 첫 번째 LNGBV가 웅장한 모습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선명한 흰색 선체와 벨마르 시그마의 상징색인 진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상부 구조물이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김준호 이사가 저를 맞이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비부아 회장님. 우리는 함께 VIP 관람석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는 조선소의 고위 임원들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진수식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국가 연주로 시작되었어요. 두 나라의 국가가 울산의 맑은 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제가 건조주 대표로 연설을 했어요. 오늘은 벨마르 시그마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과 프랑스의 위대한 협력이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선박은 단순한 강철 구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나라 전문가들의 지식과 장인정신, 그리고 비전이 응집된 결정체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고 진수식의 하이라이트인 샴페인 병 깨기 의식이 진행되었어요. 특별히 프랑스에서 공수해 온 샴페인 병이 로프에 매달려 선수 쪽으로 날아가 선체에 부딪혀 박살났습니다.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도크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배가 물 위로 떠오르는 광경은 언제 보아도 경이로웠습니다. 진수식 후 저는 특별히 선박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이제 90% 이상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완벽해졌죠. 선교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지연이나 문제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아니 계획보다 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수식 행사가 끝난 후 HD 현대중공업은 특별한 저녁 만찬을 준비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과 프랑스 요리가 어우러진 메뉴였습니다. 식사 중에 김준호 이사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우리도 많이 놀랐습니다. 벨마르 시그마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파트너를 바꾼다는 소식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직접 보고 느끼며 모든 것이 바뀌었죠. 만찬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두 회사의 임원들이 서로의 문화와 비즈니스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선소가 있는 바다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물결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어요. 첫 번째 배의 진수는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9척이 더 남아있었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한 신뢰가 쌓여 있었으니까요. 약 3개월 후 첫 번째 LNGBV의 시운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술적 성능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해 직접 시운전에 참여했습니다. 새벽녘, 안개 자욱한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선박의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엔진의 안정적인 울림, 최소한의 진동, 그리고 놀라운 조종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술팀의 보고에 따르면 연료 효율성은 계약 사양보다 3% 더 우수했어요. 이는 운영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절감을 의미했습니다. 시운전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선교에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얼마 후면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 프랑스 항구에 도착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듬해 초여름, 드디어 한국에서 건조된 첫 번째 LNGBV가 프랑스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푸른 지중해의 물결 위로 서서히 다가오는 우리의 배.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선체는 마치 자랑스럽게 고향을 찾아온 전사 같았어요. 항구에는 우리 회사 직원들과 현지 주민들, 그리고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두 끝에 서서 천천히 접근하는 선박을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결정과 노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박이 완벽한 정확도로 접안하는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마르세유의 따스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갈매기들이 선박 주위를 맴돌며 환영의 노래를 부르는 듯했습니다. 선원들이 하선 준비를 마치고 저는 가장 먼저 배에 올라갔어요. 울산에서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더욱 완성된 모습이었습니다. 3주간의 대양 항해를 마쳤지만 모든 것이 출발했을 때처럼 깨끗하고 완벽했어요. 선장은 항해 중 단 한 번의 기술적 문제도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대형 신조선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선체 외부로 나가 손을 얹어보았어요. 차가운 강철의 감촉. 그러나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장인들의 열정과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메르시, 코레. 진심을 담아 만든 배는 이렇게도 아름답군요. 그날 저녁, 선박의 성공적인 인도를 기념하는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프랑스 해운업계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온 HD 현대중공업 대표단까지 모두가 이 성공적인 협력을 축하했어요. 저는 건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단순한 선박 한 척의 인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두 나라가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술과 열정, 그리고 상호 존중이 만나 이루어낸 성과죠. 리셉션 중에 한 업계 원로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이번 계약으로 인해 귀사의 운영 비용이 상당히 증가했을 텐데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제 경력에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 선박의 운영 데이터는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연료 효율성은 기존 선박 대비 23% 향상되었고 유지보수 비용도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원들의 만족도였어요. 그들은 이 선박의 안정성과 쾌적함에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재 확보와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죠. 첫 번째 선박의 성공적인 운영은 나머지 9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선박의 건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매번 그들의 장인정신에 감탄했습니다. 어떤 세부 사항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들의 자세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10척의 LNGBV는 모두 성공적으로 인도되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벨마르 시그마는 이미 HD 현대중공업과 추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친환경 컨테이너선 6척이었습니다. 이제 한국과의 협력은 저희 회사의 핵심 전략이 되었어요.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 결정은 단순한 비즈니스 판단을 넘어 저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저에게 경쟁력과 기술력, 그리고 자부심이란 단어의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최고의 품질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으며 진정한 자부심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다음 프로젝트요? 당연히 한국이죠. 그리고 그 말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배를 사러 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철학과 인생의 교훈을 얻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교훈은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